팔순잔치의 불청객. 쨍!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잔칫집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팔순잔치가 얼음 궁전이 되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한정식집 2층 강순덕 어머님 팔순을 축하합니다라는 빨간 현수막 아래 50명의 하객이 숨을 멈췄습니다. 88개의 촛불이 켜진 케이크 앞에서 87세 강순덕 할머니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은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지요. 어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문 앞에 낯선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 구부정한 등, 떨리는 목소리. 나이는 80 넘어 보였습니다. 1964년이요. 대구역이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둘째 아들 민호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59세, 대기업 부장. 내년이면 정년인 가장의 얼굴에 분노와 당황이 뒤섞였습니다. 경비 불러. 오빠 잠깐만. 막내딸 미영 씨가 오빠를 말렸습니다. 50세, 초등학교 교사. 그녀의 눈이 낯선 노인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저 사람, 뭔가 이상해. 낯선 노인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엄마. 막내 미영 씨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젊은 시절 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낯선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살 때 버리신 아들이요. 몰라.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생애 처음 듣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 사람 몰라. 나한테 저런 자식 없어.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19에 전화하는 소리, 우는 손주들 소리, 수군거리는 하객들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낯선 노인은 문 앞에 선 채 쓰러진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0년을 기다린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저 노인은 정말 할머니의 아들일까요? 왜 할머니는 저렇게 부인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4년 봄이 오기 직전 대구역 대합실에서 시작된 한 어머니와 아들의 비극적인 이별. 화면이 하얗게 변하며 60년 전 1964년 3월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60년 전 그 봄날 1964년 3월 경상북도 청도. 그의 봄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산골 마을 초가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27살 강순덕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왼쪽 뺨에는 멍 자국이 있었지요. 어젯밤 남편에게 맞은 자국이었습니다. 엄마, 새 살배기 복수가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배고파? 순덕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밥 해줄게.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년아, 밥은 언제 하고 빈둥거려. 시어머니였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지만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이고, 이 쓸모없는 년. 아들도 못 낳고 일도 못하고 시집 온 지 4년이 됐는데 또 딸만 낳으면 어쩌려고.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면 다야? 종태가 오면 밥상이 차려져 있어야지. 종태? 순덕의 남편이었습니다.
도박과 술에 빠진 남자. 순덕을 때리는 것이 일상인 남자.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돈 어딨어?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없어요. 어제 다 가져갔잖아요. 뭐? 인연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순덕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3살 복수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때리지 마. 이 새끼가. 남편이 복수를 밀쳤습니다. 아이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복수야. 순덕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피가 났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이러다 나도 죽고 이 아이도 죽어. 도망쳐야 해. 어디로든. 새벽 2시 순덕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옷 몇 벌, 쌀 한 대박, 돈 800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잠든 복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데리고 가야 해. 아니, 데리고 가면.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서울로 가면 어디서 잘지도 모르는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3살배기를 데리고 어떻게 해. 일단 서울 가서 자리 잡으면 그때 데리러 올 거야. 한 달만 버텨. 그때까지만. 순덕은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아이를 업었습니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칼처럼 찼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구까지 30리 길. 순덕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등에서 복수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한 달만 기다려. 해가 뜰 무렵 대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대합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무 벤치가 줄지어 있었고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복수를 벤치에 눕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금방 올게. 엄마 금방 올게. 지폐 몇 장을 아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800원 중 500원. 자기는 300원만 남겼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차가운 입술이 닿았습니다. 복수야. 엄마가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일어섰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뗐습니다. 한 발, 2발,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3발, 4발, 멈추고 싶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못 갈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면 다시는 못 떠날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멈췄습니다. 엄마 어디가? 복수가 깨어났습니다. 순덕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끝이었습니다.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역 전체에 울렸습니다. 순덕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발이 엉켰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엄마.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귓속에서는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때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갈 곳도 돈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살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아이도 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두면 누가 데려가겠지. 나보다 잘 키워주겠지. 그게 합리화였다는 건 60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60년 후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버림받은 아이의 60년. 1964년 3월 17일 대구 소망고아원. 이름이 뭐니?
고아원장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3살배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복수? 박복수요. 엄마 아빠는? 엄마 금방 온다고 했어요. 아이는 이틀 전 대구역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소문했지만 보호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복수야, 여기서 지내자. 엄마가 찾으러 올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온다고 믿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복수는 고아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와요? 엄마 언제 와요? 1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복수야, 이제 그만 기다려. 원장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안 와. 버린 거야. 아니에요. 4살이 된 복수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온다고 했어요. 금방 온다고. 그게 거짓말인 거야, 복수야.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엄마 거짓말 안 해요. 복수는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밤 몰래 고아원을 빠져나와 대구역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복수 여기 있어요. 엄마 빨리 와요.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5살이 되었고 6살이 되었고 7살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만 버렸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나 밥 많이 먹었어? 나 말 안 들었어? 1970년 복수 9살. 한 농촌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너 이제 우리 아들이야.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복수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생긴 거니까요.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야, 일어나. 새벽 4시 양아버지가 복수를 깨웠습니다. 소 염을 줘야지. 왜 자빠져 자? 9살 아이는 소를 먹여야 했고 밭을 매야 했고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학교는 못 갔습니다. 고아 주제에 무슨 학교야. 밥값이나 해. 맞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밥 제대로 못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10살이 된 어느 날 복수는 양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엄마는 왜 절 버렸어요? 양어머니는 코웃음 쳤습니다. 몰라. 네가 필요 없어서 버렸지. 쓸모 없으니까 버린 거야. 그날 밤 복수는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쓸모 없어서, 내가 필요 없어서. 14살이 되던 해 복수는 도망쳤습니다. 여기 있으나 혼자 있으나 똑같아.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건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공사장 막노동, 공장 기숙사,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25에 처음으로 결혼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주변에서 말렸지만 결혼했습니다.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몰라. 아내가 떠나며 한 말이었습니다. 마음을 안 열어. 늘 벽을 쳐. 복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랑이 뭔지 몰랐으니까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35에 다시 결혼했습니다. 이번엔 3년을 버텼습니다.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서워서. 복수가 대답했습니다. 뭐가 무서워? 나 같은 놈이 아버지가 되면 또 버리는 거 아닐까?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결혼도 끝났습니다. 40, 50, 60. 세월은 흘렀습니다. 복수는 늙어갔습니다. 경비원 일을 하다 은퇴했고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에는 늘 몇십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복수는 포기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를 찾는 것. 왜 날 버렸는지만 알고 싶어. 그것만 알면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아무것도. 60년 전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엄마 얼굴만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목소리. 엄마 금방 올게.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복수는 60년 동안 부정해왔습니다. 엄마가 사정이 있었겠지. 나를 미워해서 버린 건 아니겠지. 살아있다면 날 찾고 있겠지. 2024년 봄 복수 83세 병원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수술도 힘들고요. 남은 시간은 6개월에서 1년. 복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혼자 살았고 혼자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단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죽기 전에 엄마 얼굴 한 번만. 그날 밤 TV에서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DNA로 가족을 찾습니다. 복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60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도 못 간 아이가 학대받고 도망쳐서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라는 질문만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60년 동안 그 질문을 안고 살 수 있으셨을까요? 화면이 천천히 바뀌며 2024년 여름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DNA의 진실. 2024년 6월 서울. 막내딸 강미영 씨는 요즘 유행하는 DNA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조상 찾기 서비스래. 어디서 왔는지 혈통이 뭔지 알려준대.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냥 재미로 해본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강미영님, DNA 매칭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뭐가요? 가까운 혈연 관계인 분이 있습니다. 모자 관계 99.99% 확률입니다. 잠깐요, 모자 관계요? 저 외동딸 아닌데요. 아, 오빠들이요?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등록된 분은 김복수 씨입니다. 83세 남성이시고요. 강미영님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영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엄마한테 아들이 또 있다고요? 오빠가 셋인데 또 있다고요?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미영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말이 안 돼. 우리 엄마가 전에 아들을 낳았다고? 그럼 첫째 오빠가 첫째가 아니야?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오빠들에게 말해야 하나, 엄마에게 물어봐야 하나. 결국 김복수라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복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 강미영이라고 합니다. DNA 검사 결과 연락받으셨죠?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울음을 참는 소리였습니다. 드디어 60년 만에 복수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세요? 네. 87세시고 요양원에 계세요. 다행이다. 복수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셔. 미영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저기요, 복수 씨.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하지. 그냥 복수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복수 씨,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복수 씨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1964년 3월 15일 대구역에서 버림받은 새 살배기 이야기. 미영 씨는 듣다가 몇 번이나 울었습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혼자, 네, 고아원에서 자라고 입양됐다가 도망치고
평생 떠돌았어요. 왜, 왜 이제야 연락하셨어요? 방법을 몰랐어요. 이름도 주소도 몰랐거든요. 그러다 올해 DNA 검사를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복수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 폐암이에요. 말기. 미영 씨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죽기 전에 어머니 얼굴만 한번. 복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워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왜인지만 알고 싶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미영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미영 씨는 어머니 사진을 보았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위해 산 어머니, 희생의 아이콘이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60년 전에 아들을 버렸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미영 씨는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 나왔어. 할머니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막내 왔구나. 밥 먹었어? 미영 씨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엄마, 첫째 오빠 말고 전에 또 아들 있었어? 할머니의 손이 굳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 소리야? 엄마, DNA 검사 결과 나왔어. 김복수라는 분이 있어. 83세, 엄마 아들네. 몰라, 그런 사람. 할머니가 손을 뺐습니다. 엄마, 나한테만 말해. 오빠들한테 안 말할게. 진짜야?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미영아.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어? 미영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엄마, 진짜야?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87년 인생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는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살려고 그랬어. 나도 살고 그 애도 살리려고. 미영 씨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60년 동안 묻어둔 비밀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 안고 60년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일 밤 악몽을 꾸고 매년 그날이 되면 잠을 못 자고. 미영 씨는 그날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매년 3월 15일만 되면 이상하게 힘들어했는지. 그건 그날이었습니다. 아들을 버린 날, 60년 전 그 봄날. 화면이 천천히 바뀌며 가족회의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갈라지는 가족. 2024년 8월 서울 마포구 둘째 아들 집 강씨 가문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둘째 민호 59세, 대기업 부장. 셋째 민수 56세, 구청 공무원. 넷째 미선 53세, 병원 간호사. 막내 미영 50세, 초등교사.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진짜라는 거야? 둘째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네, 오빠. DNA 99.99%야. 막내 미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인정하셨어? 응. 나한테 울면서 말씀하셨어.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도 안 돼. 둘째 민호 씨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자식을 버렸다고? 내가 첫째가 아니라고? 평생 거짓말한 거야? 오빠, 진정해. 뭘 진정해? 민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60년 동안 속은 거라고. 아버지 제사 때마다 장남으로 절했어.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 셋째 민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그건 형 입장이고 저 사람 입장도 생각해봐. 60년 동안 고아로 살았대. 그게 내 알바야? 우리가 버린 것도 아닌데? 형? 넷째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버린 거잖아.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민호 씨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화나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 평생 희생만 하신 줄 알았는데 자식을 버린 사람이었다고? 막내 미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그때 상황을 들어봐. 시집살이에 맞고 굶고 죽을 것 같았대. 그래도 자식을 버려? 그때는 지금이랑 달랐어. 여자 혼자 어떻게 살아?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변명이야, 그건. 민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은 안 버려. 짐승도 새끼는 안 버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셋째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뭘 원하는 건데? 돈이야? 재산이야? 막내 미영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만나고 싶대. 왜 버렸는지만 알고 싶대. 그리고 말기암이래. 뭐? 폐암 말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넷째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돈 목적은 아니네. 응, 쓸 시간도 없잖아. 둘째 민호 씨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이제 와서 나타나면 뭐해? 엄마 마음만 더 힘들어져. 막내 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오빠, 그게 진짜 이유야? 뭐? 엄마 걱정이 진짜 이유야? 민호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솔직하게 말해봐. 재산 때문이지? 뭐? 저 사람이 진짜 형이면 상속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지? 민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정말? 방 안에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셋째 민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그 생각 안 한 건 아니야. 마포 아파트 8억인데 5로 나누면 1억 6천, 4로 나누면 2억. 오빠. 넷째 미선 씨가 눈을 흘겼습니다. 너무하다 진짜. 저 사람 죽어가는데 재산 얘기야? 민수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솔직한 마음이 그렇다고. 막내 미영 씨가 결론을 냈습니다. 오빠들, 결정은 엄마가 해. 우리가 할 게 아니야. 엄마가 만나고 싶다면 만나게 해드리고 싫다면 그만두는 거야. 엄마가 뭐래? 아직 안 물어봤어. 무서워서. 다음 날 미영 씨는 다시 요양원에 갔습니다. 엄마, 오빠들한테 다 말했어.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래? 둘째 오빠가 화났어. 근데 엄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뭔데? 복수 씨, 만날 거야? 할머니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대? 고아원에서 자라고 입양됐다가 학대받고 도망치고 평생 혼자 살았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때문에. 엄마, 내가 그의 인생을 망쳤어.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복수야. 미안해. 미영 씨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87세 노인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만날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만날게. 그 아이. 여러분, 60년 만의 결정이었습니다. 버린 아들을 다시 만나기로 한 결정. 그건 용기일까요? 속죄일까요? 화면이 천천히 바뀌며 재회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60년 만의 재회. 2024년 10월 어느 날 서울 마포구 풀립요양원 정원.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강순덕 할머니가 정원 벤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막내딸 미영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다른 자녀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민호 씨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저기,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입구에서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복수 씨였습니다. 83세, 폐암 말기, 점퍼를 입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국화꽃이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숨이 찬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60년 만이었습니다. 3살 때 헤어진 아들, 이제 83이 된 아들, 백발이 되고 주름이 생기고 병이 든 아들. 복수 씨가 3미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야, 60년 만에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예, 저 복수예요. 복수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원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어머니, 저 살아있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복수 씨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주름진 볼을, 백발이 된 머리카락을. 복수야, 우리 복수? 어머니,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87세 어머니와 83세 아들. 둘 다 백발이 되어서야 다시 만났습니다. 지켜보던 가족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째 민호 씨조차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복수야, 일어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땅이 차가워. 무릎 아프겠다. 복수 씨가 일어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옆에, 60년 만에 어머니 옆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왜요? 그 질문이었습니다. 60년 동안 품어온 질문. 왜 저를 버리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밥 많이 먹었어요? 말 안 들었어요? 뭘 잘못해서? 아니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복수야. 그럼 왜요? 할머니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때는 살려고 그랬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고. 그 집에 있으면 우리 둘 다 죽을 것 같았어. 너 아빠가 술 먹고 때리고, 시어머니가 구박하고, 먹을 것도 없고. 서울 가서 돈 벌면 데리러 오려고 했어. 한 달만. 근데 그게 60년이 됐어. 할머니가 복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복수야. 엄마가 미안해. 평생 미안했어. 하루도 안 잊은 날이 없어. 복수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매년 3월 15일만 되면 악몽 꿨어.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60년 동안 그 소리가 안 지워졌어. 어머니, 용서해달라고 못하겠어. 그럴 자격 없어.
근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복수 씨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미워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60년 동안 미워했어요. 왜 나만 버렸나?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그 생각만 했어요. 근데요, 어머니. 복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웃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얼굴 보니까 그냥 감사해요.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할머니가 복수 씨를 안았습니다. 6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복수야. 우리 복수? 엄마. 엄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60년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켜보던 가족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둘째 민호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기 싫었던 겁니다. 막내 미영 씨가 다가왔습니다. 오빠, 됐어.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사람 형이야. 인정할게. 미영 씨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에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60년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란 뭘까요? 미워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걸까요? 아니면 미워하는 자신을 풀어주는 걸까요? 복수 씨는 60년 동안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미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60년의 한을 녹였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바뀌며 3개월 후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시간. 2024년 12월 서울 소망병원 호스피스 병동. 김복수 씨의 병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아들의 손을 잡고 재회 후 3개월 할머니는 거의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요양원에서 병원까지 30분 거리. 87세 노인에게는 힘든 길이었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복수야,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거면 다 맛있어요. 거짓말. 엄마 요리 못하잖아. 그래도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거니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60년을 건너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야. 네, 엄마. 너 어렸을 때 말이야. 네. 잠투정이 심했어. 진짜요? 응. 밤마다 울어서 엄마가 없고 마당을 돌았어. 1시간씩. 복수 씨가 웃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당연하지. 3살이었는데. 그때 얘기 더 해주세요. 응? 엄마랑 같이 있었을 때 얘기요. 기억나는 거 다 해주세요. 저는 기억이 없으니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해줄게. 할머니는 이야기했습니다. 복수가 처음 걸었을 때, 처음 엄마라고 했을 때, 처음 밥을 혼자 먹었을 때, 3년치 기억이었습니다. 60년 만에 꺼내는 기억이었습니다. 복수 씨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뭐가? 기억해줘서요. 저를 기억해줘서요.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6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루도 안 잊었어. 복수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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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병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강씨 가문 전원이었습니다. 둘째 민호, 셋째 민수, 넷째 미선, 막내 미영, 그리고 손주들까지
복수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다들 와줬구나. 형, 크리스마스잖아요. 막내 미영 씨가 말했습니다.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둘째 민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형? 민호야. 나 처음에 잘못했어요. 형 힘들게 해서 괜찮아. 이해해. 근데 형, 나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 형은 진짜 안 미워요? 엄마 안 원망해요? 복수 씨가 웃었습니다. 미워했지. 60년 동안. 근데 이제 안 미워. 엄마 만나고 나서. 왜요? 엄마도 힘들었더라.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엄마도 60년 동안 지옥이었더라. 민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움은요, 민호야. 네.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나한테 돌아와. 60년 동안 엄마 미워하면서 내가 제일 힘들었어. 근데 용서하니까 내가 편해지더라. 민호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 너도 엄마 미워하지 마. 엄마가 거짓말한 거 화났지? 근데 엄마는 우리보다 더 힘들었어.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복수 씨가 민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야. 네. 엄마가 혼자 안 늙었잖아. 너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잖아. 그게 고마워. 민호 씨가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형 앞에서 울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2월 31일 새해 전날 새벽. 병실에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고비입니다. 복수 씨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손 잡아줘요.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복수야, 힘들어? 아니요. 엄마 옆이니까 안 힘들어요. 엄마. 응? 다음에 태어나면요. 그때는 오래 같이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래. 다음에는 엄마가 안 보내. 절대 안 보내. 복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마지막에 만나서 감사해요. 복수야. 사랑해요, 엄마. 그 말을 마지막으로 복수 씨의 눈이 감겼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복수야. 복수야.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안 돼. 가지 마. 가지 마. 병실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3개월이었습니다. 60년 만에 만나서 함께한 시간. 고작 3개월. 하지만 그 3개월이 60년의 한을 녹였습니다. 복수 씨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세요. 사랑해요, 엄마.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장례식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그 후 2025년 1월 2일 서울 소망 장례식장. 작은 빈소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씨 가문 전원, 쪽방촌 이웃들, 복수 씨가 일했던 경비실 동료들, 영정사진 속에서 복수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가장 행복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상주석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이 다가왔습니다.
복수 형님, 마지막에 엄마 만났다면서요? 쪽방촌 이웃이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평생 엄마 찾는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에라도 만나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들 챙겨줘서. 아이고, 어머님. 복수 형님이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힘들게 사셨는데 남 탓 한 번 안 하시고. 조문객들이 떠난 후 가족만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60년이나 늦어서. 근데 마지막에 만나서 다행이다.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 들어서 다행이다. 편히 가거라. 다음에는 엄마가 꼭 찾을게. 다음에는 절대 안 놓칠게. 막내 미영 씨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웃었습니다. 복수가 그랬어. 사랑해요, 엄마. 그 말 듣고 엄마 죄책감이 좀 녹았어. 엄마, 용서받은 것 같아. 60년 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25년 3월 15일. 서울 요양원. 할머니의 방벽에 사진이 2장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1962년 흑백 사진. 젊은 순덕과 아기 복수. 하나는 2024년 컬러 사진. 87세 순덕과 83세 복수.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 할머니가 사진을 바라봅니다. 복수야, 오늘도 엄마야. 창밖에 봄바람이 붑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6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그날은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아들과 다시 만난 날, 용서받은 날, 사랑해요를 들은 날. 할머니가 미소 짓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60년 전 그 역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60년 후 그 어머니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수 씨처럼 사랑해요, 엄마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버린 것도 상처, 버림받은 것도 상처. 하지만 용서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미움을 놓으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복수 씨는 60년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개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 그 2마디가 60년의 한을 녹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풀어야 할 매듭이 있으신가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미움, 오늘 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